태평양전쟁 초반 현혹된 국민들. 전과에 현혹된 일본. 1941년 12월 8일 진주만 공격으로 일본 해군은 미 태평양 함대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당분간 미국의 방해 활동을 불가능하게 했다. 이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이 조만간 침공할 것이라는 정보를 첩보통신에 의해 미리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진주만이 될 것이라는 것은 미처 알지 못했다. 루즈벨트, 이놈들이? 하지만 미국이 마냥 손해본 일도 아니었다. 어? 흔히 미국은 대공황을 뉴딜 정책 덕분에 벗어났다고 말하지만 뉴딜은 400만 명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을 뿐 여전히 미국에는 900만 명이나 되는 실업자가 남아있었다. 그런데 구세주가 나타났다. 다름 아닌 2차 세계대전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확실히 전쟁에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건이 바로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었다. 더욱이 일본의 얍삽한 선제공격 방식은 미국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기에 고립주의가 만연했던 미국인들의 정서를 한방에 흔들어 참전 여론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다. 미국, 요놈들 이제 죽었으. 한편 일본군은 겉으로 보기에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위기의 징조는 이미 이때부터 나타나 있었다. 일본군은 진주만 공격 때 전투기만 출전했던 게 아니었다. 보유 잠수함에 총 4할이나 되는 25척의 잠수함을 끌고 갔지만 미군의 대잠부대에 제압당해 힘 한 번 제대로 못쓰고 6척이나 수중 격침을 당한 것이다. 당시 일본은 서구의 첨단 무기를 비슷하게 흉내낼 수는 있었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 여전히 격차가 컸던 것이다. 때문에 미국의 잠수함이 해안 깊숙이 침투하며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상선, 유조선 등을 공격하여 치명적인 타격을 줄 때에도 일본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의 잠수함은 이후 제대로 된 전과 한 번 못 올리고 4번 엄청난 피해를 당해야만 했다. 말레이 반도 상륙 때도 일본 전투기는 영국 방공포의 대공포화에 출전 전투기의 40%나 피탄을 당할 정도로 피해를 입었지만 큰 전과에 현혹되어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묻혔고 이후로 연합군의 방공 능력은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에 대낮에 일본 전투기로 공격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살 행위와도 같아진다. 필리핀 상륙전도 그랬다. 미국의 전차와 맞붙은 전차전에서 일본군의 주력 전차는 미국의 장갑차에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을 정도로 상황이 열악했다. 너희 탱크 맞어? 장갑은 물론 주포 성능에서 도저히 상대가 되지 못했고 일본군의 전차는 시쳇말로 철로 만든 관과도 같았다. 잠수함, 전투기, 전차 모두 질적인 수준에서 현격히 떨어졌던 것임.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위험이 있었다. 바로 유럽 정세의 변화였다. 히틀러의 대소공격은 11월 말까지 모스크바의 코앞까지 도달했지만 딱 거기였다. 스탈린그라드에서는 막혔고 레닌그라드에서는 막혔고 오히려 12월부터 소련군의 반격으로 양상이 바뀌어 독일군을 되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은 하필 그런 시점에서 태평양 전쟁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국 전선의 변화, 진멸작전과 문란한 군기. 중국 전선에서 일본은 점과 선을 연결한 괴이한 모양으로 전선을 형성할 정도로 병력의 절대 부족을 겪어야만 했는데, 태평양 전쟁의 발발로 가뜩이나 모자라는 병력에서 남방으로 병력을 빼돌려야 했으니, 이후 중국 전선에서 일본군의 병력 밀도는 더욱더 낮아진다. 1940년 시점에서 일본군의 병력 밀도는 화북을 1이라 했을 때 강남은 3.5에서 4 정도였다. 주로 공산당이 게릴라전을 펼쳤던 화북 지방에서는 분산 배치가 가능했지만, 국민당의 정규군과 대치하던 강남에서는 나름 집중 배치를 한 것이다. 하지만 그래봤자 병력 밀도가 너무 낮았다. 화북 지역의 경우 1제곱킬로미터당 0.37명에 불과했으니 서울만한 면적을 고작 1개 중대가 맡은 격이었다. 1942년 당시 일본군의 배치 현황을 보여준다. 때문에 이 당시 화북 지방의 일본군들은 부족한 병력에 대한 자구책으로 공산군이 점령한 해방구 지역에 쳐들어가 부락 전체에 불을 지르고 식량과 물품을 모두 약탈, 파괴하는 식으로 마을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진멸작전을 시행하게 되는데, 진멸작전! 적에게 쌀 한 톨도 주지 못하게 마을을 모조리 없애버린다. 이러한 작전은 곱게 이루어질 리가 만무해서 수많은 주민들이 살해되고 강간을 당해야만 했다. 남경 대학살과 같은 참상은 중국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임. 그리고 진멸 작전으로 인해 화북 지방의 해방구의 인구는 1941년 4천만 명에서 2,500만 명으로 급감하며 공산군에게 엄청난 타격을 준다. 한편 중국 전선은 교착 상태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 당시 중국 전선에서 일본군의 군기란 그야말로 개판 5분전과 같아서 강간, 약탈, 탈영, 상관 폭행, 총기 분실, 행방불명 등이 비일비재했고, 일본군의 점령지마다 일확천금을 쫓아 분화방처럼 조선인들의 이주가 급증하고 있었는데, 그 수가 도합 7만여 명에 달했고, 이들은 법적으로 일본인으로서 치외법권을 누리며 중국인을 상대로 아편과 각종 마약을 팔았고, 조선 상인의 70%가 마약 밀매업에 종사했음. 일본군을 상대로는 매점업과 위안수업, 즉 매춘업을 행했다. 도조 독재의 완성. 진주만 공습에 성공하자 대본영에서는 이런 뉴스를 발표했다. 와야 할 것이 드디어 왔다. 언젠가 올 것이 드디어 왔다. 청년들은 피가 끓어오를 뿐이다. 모두가 나라를 생각할 뿐 개인주의는 그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이후 전황의 뉴스는 대본영 발표라는 형태로 국민들에게 전해진다. 싱가포르 함락, 필리핀 점령, 인도네시아, 버마 점령의 뉴스가 전해질 때마다 국민들은 라디오 뉴스를 들으며 만세 삼창을 했고, 그것은 심지어 식민지 조선과 대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천황폐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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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날에는 판매가 엄격히 제한되었던 술이 배급되는 날이기도 했으니 국민들은 잔뜩 전승에 취했다. 하하하. 정부는 이런 분위기를 더욱 고취시키기 위해 전쟁 영웅을 만들어냈는데, 진주만 침공 때 조악한 잠수함을 타고 격침당한 9명의 승무원들을 군신으로 추앙한 것이다.
이때 한 명의 장교가 미군의 포로가 되었지만 당연히 그런 사실은 덮은 채 또한 잠수함의 열악한 성능 때문에 격침을 당했다는 사실도 애써 외면한 채 이런 승리의 분위기 속에 도조 수상의 인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다. 그는 중국에서 아편을 재배 밀매하여 막대한 정치 자금을 모았고 이를 군부에 뿌리는 식으로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국민 생활을 통제하고 툭하면 무리한 동원령을 남발하곤 있었지만 도조, 기업들에게 국채 강매, 국민들에게 저축 강요, 절의 종에서 가정집의 숟가락까지 필요한 모든 금속은 모조리 공출. 당시 사찰마다 회수된 종을 모아놓은 사진이다. 출정하는 병사의 환송식 참여, 전사자의 장례식 참여, 희한하게도 대중적 인기가 높았던 것이다. 매스컴을 이용할 줄 알았고 라디오 연설을 많이 했던 탓에 친숙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임. 참고로 가구당 라디오 보급률은 34년 15.5%에서 41년 45.8%로 급증했다.